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정식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정과 분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계정이라는 게 뭐냐? 계정이라는 것은 계산하기 위해서 정한 겁니다. 계정은 계산하기 위해서 정한 건데 5가지로 나누죠. 자산 계정과 그 다음에 무슨 계정? 부채 계정. 자산 계정과 부채 계정. 자산 계정과 부채 계정.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재무상태표 항목이 자본 계정,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그 다음에 수익 계정, 비용 계정. 이렇게 5가지로 나누죠. 계정은 계산하기 위해서 정한 건데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나눠지고,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 계정과 부채 계정과 자본 계정으로 나눠진다.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으로 나눠진다. 계정은 계산하기 위해서 정한 거고요. 계정 과목은 계산하기 위해서 정한 고유의 이름이죠. 계산하기 위해서 정한 고유의 이름. 계산하기 위해서 정한 고유의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계정 과목이란다. 고유의 이름. 계산하기 위해서 정한 고유의 이름.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계정 과목이라 합니다. 계정 과목은 현금, 당좌예금, 외상매출금, 임차료 이런 것을 우리가 계정 과목이라 하죠. 자산부채 자본은 계정. 계정 과목은 고유의 이름. 계산하기 위해서 정한 고유의 이름. 그래서 현금부터 쭉 나와 있는 요쪽에 있는 요것을 우리가 계정 과목이라고 하고요. 계정 과목이라고 하고,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비용 계정, 수익 계정, 이것을 계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계정이 더 넓은 의미고요. 계정 속에 계정 과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분계 예제부터 보겠습니다. 분계라는 걸 하는데요. 다음은 지식의 5월 한 달간의 거래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의 거래를 분계하고 거래의 판료서를 표시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걸 보면 5월 2일날 현금 1,500만원을 출자했죠. 차변에 현금이 들어와요. 왜? 출자라는 말은 사장님께서 자본으로 내놨다 이 소리예요. 출자라는 게 뭐라고요? 자본으로 내놨다. 누가? 사장님께서. 근데 분계를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자본으로 내놨다. 자본으로 내놓다. 그게 출자라는 말인데, 출자라는 말은 자본으로 내놓다 그랬죠? 자본으로 내놨다. 그런데 출자는 사장님 입장에서 써있는 말이에요. 경리 입장에서는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1,500만원, 대변에 자본금 1,500만원 이렇게 분계하죠. 요거에 대한 분계는 차변에 현금, 대변에 출자라는 말 때문에 뭐가 된다? 자본금으로 분계가 될 겁니다. 자본금, 대변에 자본금 이렇게 분계가 된다.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 이게 정답이고 금액은 1,500만원. 5월 4일 건물을 구입했으면 자산의 증가, 차변의 건물, 대변의 현금 200만원 이렇게 하고요. 7일 비품을 구입했으면 차변의 비품 10만원, 대변의 외상으로 했는데 외상 매입금이 아니죠. 비품을 사오고 안 준 거는 미지급금이라고 분계되겠죠. 뭐라고 분계한다? 비품을 사오고 안 준 거는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분계하는 것이지 외상 매입금으로 분계하면 안 된다. 대변의 미지급금 10만원이 정답이다. 5월 9일 상품을 매입했죠. 차변의 상품, 자산의 증가 300만원. 현금으로 지급했죠. 대변의 현금 300만원. 5월 11일 서울은행의 당좌예금 통장에 현금 500만원을 저금하다. 그러면 차변의 당좌예금 500만원, 대변의 현금 500만원 이렇게 분계하는 겁니다. 당좌예금이 늘어나죠. 5월 14일 원가 100만원의 상품을 200만원의 외상으로 매출하다. 대변의 상품 매출 이분법으로 분계합니다. 이분법으로 분계하면 수익의 발생, 대변의 상품 매출. 판매한 금액 200만원에 팔았다 그랬죠. 판매한 금액으로 분계하는 겁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200만원, 대변의 상품 매출 200만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200만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얼마가 된다? 200만원이 된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200만원, 대변의 상품 매출 200만원. 5월 19일
비품 구입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비품 구입 대금을 미지급금이라고 부채의 감소죠. 차변의 미지급금, 부채의 감소. 금액이 얼마다? 5월 7일날 미지급금으로 분기한 거. 이거죠. 10만원. 10만원. 차변의 미지급금 10만원 부채의 감소죠. 요렇게 분기하고 대변에 뭘로 지급하다?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이게 정답이 맞나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직 분기가 더 있습니다. 종업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비용의 발생, 차변의 급여. 비용의 발생이죠. 200만원, 20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 현금이 나가죠. 20만원. 차변의 급여 20만원, 대변의 현금 20만원. 이렇게 분괴가 된다. 대변에는 현금 20만원. 차변의 급여. 5월 26일 은행에서 현금 200만원을 차입하다. 차변에 현금이 들어와요. 2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차입금이죠. 기간이 명시가 안 됐으니까 그냥 차입금. 1년 미만이면 단기 차입금, 1년 넘어가면 장기 차입금. 그렇게 구분하고요.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의 상품, 자산의 증가. 대변의 약소금을 발행했으면 지급어음. 부채의 증가죠. 대변의 지급어음 50만원. 대변의 지급어음 50만원이 된다. 이게 이 문제 정답이죠. 차변의 상품, 대변의 지급어음. 자, 그럼 이 정답이 맞는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보면서 합시다. 현금 1,500만원을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하다 그랬죠.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요.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본금은 자본의 증가죠. 건물을 구입하고 차변의 건물 자산의 증가죠.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의 200만원. 비품을 구입했으면 차변의 자산의 증가. 비품 10만원. 자, 외상으로 했는데 비품을 사오고 안 준 건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다. 5월 9일날 상품을 매입했으면 자산의 증가. 차변의 상품 300만원. 대변의 현금 300만원은 자산의 감소다. 5월 11일 서울은행의 당좌예금 통장에 500만원을 예금하다. 차변의 당좌예금 500만원 늘어나고 대변의 현금 500만원 줄어들고. 6번 5월 14일 원가 100만원의 상품을 200만원에 팔았으면 대변의 상품 매출 200만원 이분법으로 분기한다 그랬죠. 이렇게 이익이 플러스된 금액. 차변의 외상 매출금 200만원. 그리고 상품이 나가겠죠. 대변의 상품 100만원 자산의 감소.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100만원. 이 시리즈로 나가는데 계속 기록법일 때는 팔 때마다 요 대체 분계를 해줘야 되고요. 실질재고조사법일 때는 팔 때는 요 분계를 안 하고 위에 분계만 합니다. 시험은 실질재고조사법입니다. 5월 19일 비품 구입 대금은 미지급금이죠. 이걸 갚았으니까 부채의 감소.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자산의 감소. 현금 10만원. 종업원 급여를 지급했으면 차변의 비용의 발생. 급여 20만원. 대변의 현금 20만원. 이렇게 분기하죠. 자산의 감소죠. 은행에서 현금 200만원을 차입하면 차변의 현금이 들어와요. 자산의 증가. 대변의 부채의 증가. 차입금. 5월 31일 상품 500만원을 매입했으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의 상품 500만원. 약소금을 발행하면 대변의 상품 사오고 안 준 거는 지급어음 50만원. 분계를 기록한 장부를 분계장이라고 하는데 실무에서 전표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분계장의 작성은 생략되고 일개표나 주개표나 월개표로 금액을 집계 한다. 즉 전표제도를 사용하는 회사는 분계장이라는 장부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총계정 원장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도록 하죠. 총계정 원장은 분계장을 작성한 다음에 총계정 원장을 작성하는 거거든요. 순서가 거래를 분계하고 분계장을 작성하고 분계장에 있는 금액을 총계정 원장에 옮기는 거고요. 총계정 원장은 자료를 압축하는 거예요. 즉 알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자, 분계가 끝나면 분계한 내용을 총계정 원장의 계정별로 옮겨놓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전기라고 한다. 분계한 내용을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어요. 계정별로. 그러한 절차를 우리는 뭐라 한다? 전기라고 한다. 포스팅. 뭐라 한다고요? 전기. 옮겨 적는다. 포스팅한다. 이를 전기라고 한다. 전기. 전기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에 해당 계정의 증가 감소액을 파악할 수 있고 일정 시점에서 해당 계정의 잔액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거래를 계정 과목별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하나로 모아둔 장부. 자, 거래를 각 계정 과목별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하나로 모아둔 장부. 여기까지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래를 각 계정 과목별로 분류하고 자산부채 자본, 비용 수익으로 분류하고 정리해서 하나로 모아둔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고, 전기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차대변에 기록된 분기에 해당하는 계정을 찾는다. 분기된 차변 또는 대변의 계정 금액을 총계정 원장의 해당 계정 차변 또는 대변에 기입하고 상대 계정 과목을 기입한다. 금액은 내 거를 쓰고 계정 과목은 상대편 거 써라, 이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금액은 누구 거? 내 거. 계정 과목은 상대편 걸 써라. 그게 계정의 전기 원칙이다. 예를 들어 2월 5일 상품을 20만원의 외상으로 판매했을 때 분기에는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상품 매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 계정이 차변이잖아요. 그 차변에 갖다가 자기 금액은 내 거를 갖다가 여기다 써요. 차변에 내 금액 20만원. 그리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의 반대 말인 상품 매출을 갖다 적어요. 이렇게 계정 과목은 반대, 금액은 내 거. 똑같아요. 상품 매출 대변에 여기다 쓰는데 금액은 내 거, 내 금액 그대로 갖다 쓰고요.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의 반대 계정 과목인 외상 매출금을 갖다 적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기라는 것은 금액은 내 거, 계정 과목은 상대편 걸로 적어라. 한 번 더. 전기는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금액을 옮기는 건데 금액은 내 걸로 쓰고 계정 과목은 반대편 걸로 써라. 됐죠? 자, 총계정 원장 전기를 보세요. 이제 앞에서 주 두 존의 분계를 총계정 원장에 전기하면 다음과 같다 해서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분계가 이렇게 있어요. 차변에 현금 500만원, 대변에 자본금 500만원. 전기해볼까요? 현금 500만원은 현금 계정 차변에 자본금으로 써야겠죠? 현금 계정 차변에 자본금으로 500만원 썼죠? 자본금 계정 대변에 500만원을 현금으로 써야겠죠? 자본금 계정 대변에 500만원 현금으로 썼죠? 3월 2일날 비품 계정 차변에 50만원을 현금으로 써야겠죠? 비품 계정 차변에 50만원, 비품 계정 차변에 50만원 현금으로 썼죠? 그 다음에 현금 계정 대변에 50만원을 상대편 계정 과목 비품으로 써야겠죠? 현금 계정 대변에 비품으로 50만원 맞죠? 건물 계정 차변에 300만원을 현금으로 써야겠죠? 건물 계정 차변에 300만원, 건물 계정 차변에 300만원을 현금으로 썼죠? 현금 계정 대변에 건물로 300만원 쓰라 그랬죠? 현금 계정 대변에 300만원 건물로 썼죠? 상품 계정 차변에 20만원 적혀있죠? 상품 계정 차변에 20만원, 상대편 계정 과목 갖다 쓰니까 상품 계정 차변에 20만원을 외상 매입금으로 써라. 상품 계정 차변에 20만원을 외상 매입금으로 써라. 외상 매입금 대변에 20만원을 상품으로 써라. 외상 매입금 대변에 20만원을 상품으로 써라. 맞죠? 3월 5일날 상품 차변에 40만원을 상대편 계정 과목 현금으로 써라. 상품 차변에 40만원을 현금으로 써라. 자, 여기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대변에 현금 15만원과 외상 매입금 25만원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서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가. 대변에 현금 15만원과 외상 매입금 15만원이 대변에 같이 있어요. 이렇게 있단 소리예요. 그러면 대변 계정 과목이 상품의 반대편 계정 과목이 2개 이상이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쓴다? 제좌라고 쓴다. 제좌. 뭐라고 쓴다? 제좌라고 쓴다. 제좌. 그래서 상품 계정 차변에 40만원, 상대편 계정 과목 2개니까 제자로 쓴다. 자, 보겠습니다. 상품 계정 차변에 40만원을 상대편 계정 과목이 2개니까 상품 계정 차변에 제자로 써라. 40만원. 맞죠? 자, 그 다음 현금 계정 대변에 15만원을 상품으로 써라. 현금 계정 대변에 15만원을 상품으로 써라. 맞죠? 외상 매입금 대변에 25만원을 상품으로 써라. 외상 매입금 대변에 25만원을 상품으로 써라. 맞죠? 현금 차변에 10만원을 써라. 현금 차변에 10만원 상품 매출로 써라. 현금 차변에 10만원을 상품 매출로 써라. 맞죠? 상품 매출 대변에 10만원을 현금으로 써라. 상품 매출 대변에 10만원을 현금으로 써라. 맞죠? 그 다음
상품 매출원가 차변에 매출원가 차변에 5만원을 상품으로 써라. 매출원가 차변에 5만원을 상품으로 써라. 여기 지금 빠져 있습니다. 매출원가를 5만원 써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매출원가는 여기 있죠. 매출원가 차변에 5만원을 써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차변에 50만원 써라. 외상매출금 차변에 50만원. 상대편 계정 까먹이면 상품매출 외상매출금 차변에 50만원 여기 있죠. 상품매출로 50만원 맞죠? 그 다음에 상품매출 대변에 50만원 적어라. 상품매출 대변에 50만원 외상매출금으로 적어라. 상품매출 대변에 50만원 외상매출금으로 적었죠. 그 다음에 현금 차변에 5만원 적어라. 이자수익으로. 현금 차변에 5만원 이자수익 맞죠? 그 다음에 이자수익 대변에 현금으로 5만원 적어라. 이자수익 대변에 현금으로 5만원 적어라. 맞죠?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했고 급여 차변에 20만원 적어라. 급여 차변에 20만원 적어라. 현금으로. 그 다음에 이자수익 현금 대변에 20만원을 급여로 적어라. 20만원 맞죠? 소모품비 차변에 10만원 적어라. 미지급금으로. 미지급금 대변에 소모품비로 적어라. 미지급금 대변에 소모품비로 적어라. 여기 있죠? 소모품비. 이렇게 하는 게 전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전기다, 전기. 이게 바로 전기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분계와 전기에 대한 기본 설명을 끝냈고요. 분계와 전기 다음에 다음 4강에서 제가 설명할 건 뭐냐면 분계 100문제를 50문제씩 2강으로 나눠서 여러분한테 완벽하게 분계에 대한 정의를 잡아주고 나갈 겁니다. 분계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분계를 할 줄 알면 모든 걸 다 따라갈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3강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